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자유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정선거 사실 인기 없는 부분인데, 인기 없는 분야인데, 제가 그래도, 네, 이거는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싶어서, 계속 끌고 갑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이게 사전투표용지예요. 네, 사전투표용지고, 사전투표용지를 이제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제 이게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 새까만 거 네모난 거 있죠? 네, 새까만 네모난 게 QR 코드고요. QR 코드. 요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네, QR 코드. 이제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식하는 코드죠. QR 코드.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게 투표관리관에 이렇게 도장이 있어요. 도장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도장인데 요게 요건 사진 출처는 제가 알려드려야죠. 김동성이라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이 거제도 개표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전투표용지가 함에서 막 나왔을 때, 쏟아져 나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증거 확보 차원에서. 그 당시 이 개표 참관인이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이 투표용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접은 흔적이 없는 거. 어떻게 이거는 그 선거인이 사용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 분명히 접어서 넣게 되어 있을 텐데 왜 펴져 있느냐? 그러니까 펴져 있기 때문에 저거는 어쩌면 부정선거범들이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넣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하에 이제 가짜 투표용지일 것이다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특이하죠. 네,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깨끗한 아주 빳빳한 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네, 당연히 그런 의심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 이제 이걸 가지고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다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QR 코드죠. QR 코드. 이 QR 코드에는 뭐가 있다? QR 코드가 고유번호, 이 투표용지의 고유번호를 담고 있는데 이게 QR코드가 투표용지의 고유번호를 담고 있어요. 여기 뒤에 총 34자리의 숫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7자리 숫자, 7자리 숫자에 그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번호 때문에 이제 한참 이게 비밀 투표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해가서 이제 싸움이 붙고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예요. 도장. 자, 이 도장 잘 보세요. 이 도장이요. 원래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투표소에서 직접 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입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다 어떻게 한다? 그 투표관리관 그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이건 내가 책임지는 투표용지다. 내가 책임지고 선거인에게 지급한 교부한 투표용지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이 도장이요. 이거를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법에서 조금 한자어로 어려운 말로 날인이라고 그래요. 날인.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날인. 예, 날짜와 인자. 그래서 날인. 도장을 찍는 것을 날인이라고 해요. 그 날인이 뭐냐? 예,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었다.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을 날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날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날인이 뭐가 문제냐? 예, 뭐가 문제냐? 예, 저거를 도장 찍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쇄를 했어요. 도장 찍게 되어 있는 것을 인쇄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이제 궁금해 하셔야죠.
예, 도장을 찍든 인쇄를 하든 뭐가 문제냐? 네, 이제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거 뭐가 문제냐? 내가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사 월급 받는데 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제 부정선거를 용이하게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부정선거에 왜 이게 관련이 돼 있냐? 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투표권료가 나린 인쇄. 뭐가 문제지? 근데 왜 인쇄가 좀 잘못됐네, 뭐가. 네. 자, 아무튼, 네, 내용은 보이시죠? 자, 뭐가 문제냐.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투표관리관은 왜 투표용지에 그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냐? 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나눠줄 때에 왜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가? 간단하죠.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투표소마다 투표관리인이 있으면서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 것은 이 투표용지는 어떤 투표소의 투표용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찍으면. 자, 투표관리 도장 안 찍은 투표용지가 막 돌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짜 투표용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짜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가짜 투표용지. 이제 이 문제예요. 투표관리 도장 안 찍어도 된다고 하면 도장 찍는 거 필요 없게 아예 만들질 않게 되면 투표관리관이 자기 역할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떤 투표소에서 나온 용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봐요. 각 도장을 딱 찍어서 확인하는데 그 도장을 안 찍고 이제 그걸 인쇄해버렸다. 네, 인쇄했다. 인쇄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쇄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인쇄했는지 구분이 없게 돼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용지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네. 이 투표용지들은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요. 프린터기로. 현재 내가 이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노트북으로 그 선관위의 서버에 연결해서 여기다 이제 프린터기 하나 갖다 놓고 서버하고 연결만 되면 투표용지를 출력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 투표관리관, 여기 이제 이륜면 사무소, 사전투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륜면. 이 이륜면 사전투표소 이 투표용지를 이륜면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요? 출력을 해요. 이륜면이 아닌 곳에서 투표용지가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상태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럴 수도 있지 뭐 편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거 참 편하겠다. 편한 게 아니고요. 난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그런 투표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 드루킹의 그 사무소, 네? 드루킹의 사무소에서 프린터기 쫙 갖다 놓고, 프린터기 몇십 대 깔아놓고 출력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투표용지 관리는 그 서버 관리자만 믿는 건데, 그 서버 관리자하고 부정선거범들하고만 조인트만 돼 있으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기가 갖다 놓고 이 투표용지를 이루면 투표소의 투표용지를 무한정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루면 그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를 이루면이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는 게 뭐다? 해놓은 그 핵심이 이거를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 찍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도장 찍게 돼 있으면 원래 빛난으로 남아 있겠죠.
그 빛나루 남아있으면 저 용지는 투표에서 나눠준 게 아니네. 프린터들이 인쇄했겠지만 투표관에 도장 찍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관에 확인이 없네. 이렇게 문제가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인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서버에다가 인형을 다 등록해놔가지고 서버에 연결만 되면 그냥 어디서든지 이 이름면 투표용지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으로 선거가 돌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국민들이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상 없을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 먹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야, 가짜 투표용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의심받을 수 있는 용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름 면사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봐요. 고유번호가 있지 않냐.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출력한 고유번호를 다 확인하면 몇 장 나갔는지 누구에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럼 그렇게 가능하다면 누구 거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이거 뭐야 선거인 누군지 추적 가능하네. 그렇게 되면 비밀투표 치면에 이렇게 나왔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확인할 방법이 없대요. 그럼 이 투표용지 누구 건지 모른대요. 그러면 이 투표용지 누구 건지 모르면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생산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 선관위 지역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선관위 거다. 근데 이런 거죠. 또 문제 생각해보면 정상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거 그거 없애버리고 새로 출력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에서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행을 할까 말 거죠.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를 달아서 인쇄하고 컴퓨터가 그 숫자를 확인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선거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는 없는 거예요. 아예 국민들이 논의도 안 했어요. 제대로. 누가 논의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논의를 했어요? 네? 어떤 전산 전문가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 QR코드. 이 QR코드가 있다는 자체를 드러내는 거를 막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야, 이거 QR코드 뭔가 문제 있는데 하는데 그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고요. 아니, 이거 정말 비밀투표 침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소송을 했어도 이 판사들이 제대로 이거를 논의를 안 하려고 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투표용지를 발급했는데 어디서 발급했는지 모른다. 그럼 유일하게 지금 이제 선관위가 주장하는 건 그러죠. 우리 선관위를 믿어라. 네. 우리 서버가 잘하지 않냐. 서버를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진짜 심각한 얘기 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자. 그래서 가짜 투표용지 문제다. 자, 그 법은 이제 들어가 보면 그래요.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이제 157조의 내용에, 157조의 내용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거 영어로 SIGN 사인인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사인 아니고 사사로울 사자에 도장인자,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말해요. 그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고 이런 말이에요. 그 개인 도장을 찍고 선거인에게 본 앞에서 일련 번호지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용지고 그 일련 번호지를 통해서 몇 장 발부했는지 정상적인 몇 장 나왔는지 이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다 필요 없다 이제는. 필요 없다. 확인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컴퓨터 서버가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알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서버만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버 조작만 하면
이제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부정선거는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법은 그래서 도장을 찍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게 된 이 법을 왜 안 지켰냐? 법을 안 지킨 이유가 이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는 거에 뭐라고 만들어놨냐? 84조의 내용인데요.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이에요. 3항.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도장 찍는 것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인쇄로 어떻게 해요? 인쇄로 가름이라는 말, 이게 이제 법률 용어 조금 일본 일제시대 때 쓰던 말인데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인쇄로 대신한다. 사람이 도장 찍는 도장 찍던 거를 인쇄로 대신한다. 이거를 규칙에다 만들어 놓고 이걸 근거로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가 바로 뭐다? 가짜 투표용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QR코드 비밀투표 침해야라고 요것만 갖고 싸우는 거 많이 했죠. 그런데 요걸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요 도장 찍는 거. 요거를 인쇄로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뭐 투표관리관들이 잘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투표관리관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투표관리관 눈뜬 장님이에요. 하는 것도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투표관리관 왜 임명되는지 몰라요. 투표관리관은 도장 찍는 게 그 일인데 그거 안 해요. 컴퓨터가 다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나오니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몇 장 발부됐는데 그거 사람은 몰라요. 컴퓨터만 알아요. 서버만.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참관인들이 눈으로 확인, 검증, 검사, 감사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여든 상관없어요. 뭐 누구는 뭐 이거를 감사다, 뭐 검증이다, 뭐 오락가락 해요. 뭐 다퉈요. 그런데 확인하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거 인쇄함으로 해서 컴퓨터 서버가 투표관리관을 대신한다. 컴퓨터 서버가 투표관리관 대신이다. 투표관리관 소용없어요. 지금. 말만 임명돼 있지 뭐 도장 찍는 것도 안 하고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야, 몇 장 발급됐냐? 컴퓨터가 알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투표용지 진짜야, 가짜야? 몇 장 발급됐고, 이거, 누구 거야? 누구한테 발급된 거야? 컴퓨터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같은 종류의 프린터기만 있으면, 같은 종류의 프린터기, 동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종류의 프린터기만 있으면, 이 컴퓨터, 선거 관련의 컴퓨터 서버 장악하고 있는 그 담당자는 프린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 어디서든이라는 표현, 뭐 국내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해외, 북한, 중국, 다 가능해요. 아프리카, 어디서든 이게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봐요. 이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나와 있는 저 용지가 이게 북한에서 출력된 건지 중국에서 출력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알려고 해요? 알려고 안 하잖아요. 야, 저 용지 진짜야 가짜야? 그리고 나중에 알려고 한다 한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소송을 했어요? 절대 안 알려줘요. 검증할 기회 안 줘요. 투표용지 확인해 보려고 증거 제출 명령 신청해도 안 들어줘요.
우리 국민들 공직선거법에 야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규정 만들어놔서 했어요. 소송했어요. 소송 진행돼요? 소송 진행 안 돼요. 제가 현실을 보여드린 거예요. 소송해봤어요. 소송했는데 소용없어요. 안 들어줘요.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법은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해보니까 죽어있는 법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 아셨어요? 소송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 선거를 했다, 무효로 하자 하는 소송 누가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럴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근데 5.9 보궐대선 때, 야, 이거 대통령 선거 이거 부정인데 무효 소송 했어요. 그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돼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또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부정선거범들이 또 조직적으로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당선이 됐다면 그 당선된 권력자는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알아내려는 국민들 방해할 거 아니에요. 탄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정선거를 져서 권력만 쥐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 저거 부정선거다 밝혀내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직선거법에 그 소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무효 소송할 수 있는 조항이요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이거예요. 사실상 죽어있는 조항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 사법부도 현재 시원찮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이건 내 문제야 하고 나서는 국민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야 부정선거를 하고 우리는 우리들에 살고 이제 이게 가능한 거냐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만 되면 이거 싸울 필요 없죠. 부정선거 해. 부정선거는 니네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뭐 부정선거하고 난 나대로 살고 뭐 문제야? 또 프로블럼.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예, 이제 부정선거를 외면했다가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내다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야, 이거 부정선거에서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제가 앞서 강의에서 그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여드렸죠. 예. 잘 풀리면 베네수엘라예요. 그냥 좀 못 사는 정도. 그리고 좀 안 좋게 표현한 안 좋은 상태로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이제 베트남, 북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 적화된 다음에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치를 외면하고 부정선거를 외면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여의치가 않아요. 왜? 관심들이 없어요. 부정선거 있었어? 에이 설마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부정선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해요. 요 QR코드 갖고 열심히 싸웠지만 이제는 요 도장 문제, 투표관의 도장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부정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게 감초 같은 거예요. 요거를 인쇄할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이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와 똑같은 용지를 같은 프린터기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출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능하죠? 지금 그런 시스템 맞죠? 이제 인정이 안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자, 프린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짜 투표용지가 어디서 만들어질지 모른다. 저 중국 오지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문제 나온 게 요 문제예요. 요게 화면 조금 돌려주시면 요거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저 이제 중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중공이죠. 중공에서 이제 대만에 그 최영원이라는 총리가 있어요. 그 총리가 반중을 하니까 낙선 공작을 폈다 이거예요.
조직적으로. 중공에서 대만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네, 중공에서 반중 하나는 그 반중국적인 정치인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한다고요, 이제는. 우호적인 정치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당선을 시켜야 돼. 우호적인 정치인 당선시키고, 반중을 하는 정치인은 떨어뜨리는, 낙선을 하는 공작을 한다고요. 그게, 그 스파이가 폭로를 해서 알려진 거예요. 호주에 망명 신청하는 중국 스파이가 그런 내가 작업을 했다. 네. 선거 공작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 첩보 당국이 이제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조직적 선거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털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야, 중공이라는 나라가 각국 주변국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정치인들 만들려고 선거에도 개입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거는요? 대한민국 선거는 안전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꺼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이 도장 찍는 것을 인쇄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투표관리관들하고는 상관없이 세계 어느 곳에든지 프린터기만 있으면 출력이 가능한 요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약에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거 저 중공에서 관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정선거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에 뭐가 있다? 자, 이런 이제 대만 사례고요. 이 대만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례를 우리는 지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투표용지 QR코드 말고 요건 비밀투표 침해 문제, 요거는 가짜 투표용지 만들어내는 문제 핵심이다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또 한번 받아볼게요. 뭐 있어요? 질문이? 뭐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들 좀 이거를 좀 이제, 좀 쉽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 외에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하여튼 내용이 좀 더 뭐 보완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또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있으면, 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선거, 이거 정말 이제 부정선거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이 투표관리관들이 도장만 찍게 해도 요거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선거는? 그 가짜 투표용지 만든 걸 투입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 국민들이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는 있어요. 그들이 있어요. 그거를 없애고 가짜로 만든 용지를 또 개표장에 보내는 요 작업이 있겠죠.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제가 보완해서 또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QR코드가 네.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당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킹이요? 네. 이제 이 QR코드가 해킹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QR코드가 해킹당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해킹당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 해킹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네. 원래 그냥 그 간첩을 만약에 그 서버 관리자로 침투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서버 관리자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만 장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숫자가 좀 변했나요? 단순히 뭐 숫자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뭐 생각할 때, 해킹하면 숫자만 바꿔놓고, 숫자 100장인데 1000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서버를 장악했다는 것은 선거에 관한 모든 그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숫자를 조작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상상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는 뭐야, 그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시하고 또 어떻게 나중에 검증하느냐. 이게 디지털로 모든 컴퓨터에서 다 계산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아날로그식으로 수개표해서 계산기로 손으로 두들겨서 더하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디지털로 하나, 수작업 하나 뭔 차이가 있냐? 시간이. 시간 조금 더 걸려도 이렇게 아날로그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고집하고 또 국민들의 투표율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좀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위험한 가짜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투표용지 지급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걸 믿기로 해서 편하게 해준다는 걸 믿기로 해서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죠. 이거 바꾸지 못하면 이제 20년 집권, 뭐 50년 집권, 장기 집권 뭐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놓고는 뭐라고 표현해 이제. 이 국민들은 선거만 했다면 우리를 찍어. 저 개돼지들은 그렇게 먹이 좀 주면 복지 포퓰리즘이면 다 우리 찍게 돼 있어. 그래서 찍는 거야.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풀어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도 저 국민들은 뭔가 모자란가 봐. 저렇게 막 몸무게가 전체 10kg가 줄었는데도 계속 그 정보를 찍네. 저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뭐 누가 도와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에요. 저 QR코드가 그 일련 번호가 있나요? QR코드 일련 번호 있잖아요. 일련 번호, 요 QR코드에 이제 번호를 34자리를 풀었을 때, 요 뒤에 10자리 중에 7자리가 일련 번호예요. 고유 번호예요. 시리얼 넘버. 이 용지만의 시리얼 넘버. 그래서 이 시리얼 넘버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시리얼 넘버를 왜 붙였냐. 그 용지만을 특정하기 위해서 시리얼 넘버를 붙이잖아요. 이 시리얼 넘버 가지고 그러면 개인을 특정하는 건데, 개인이 특정되는 게 투표용지부터 개표장까지 이렇게 기표된 상태로 기표 내용, 고유 번호, 고유 번호하고 기표 내용하고 이제 요 고유 번호는 누구 찍었다가 되기 때문에 요 상태는 요건 뭐다? 개인에게만 지급된 그 개인 고유 번호의 기표 내용이 같이 이렇게 공개됐다는 것은 이것은 비밀 투표 침해다라고 이제 붙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아예 변론을 열질 않는 거죠. 이거 위반이 아니야. 이거 146조 3항에는 뭐라고 돼 있나?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냐 아니냐? 뭐 개인 정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일련 번호라는 것은 특정 개인을 추정할 수 있냐 없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냐 없냐, 추정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걸 살짝 이제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다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너는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게. 요게 선관의 작전이었어요. 그게 말려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만든 그 웹툰 제가 옮겼다가 제가 딱 250만 원 벌금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따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고유번호가 개인 선거인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146조 3항. 선거인을 추정하면 안 된다는, 추정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을 위반한 거야? 아니야. 요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정보다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내용을 담은 거를 웹툰을 뿌려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입막음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이 고유번호 가지고 선거인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146조 3항 위반이냐 아니냐, 요것만 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잘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이렇게 부정선거 싸우려고 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건지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국민으로 만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요거를 요 자체가 개인정보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요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고의보라니까는 1년 보라는 건 개인정보 아니냐. 이게 법원에 주장했어요. 법정에서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이게 개인정보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자 하니까 안 열어봤어요. 열어보자 하니까 안 열어봐요. 못 열어요. 선관위에서. 열면 안 된대요. 열었다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대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하고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대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대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개 못 한대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걸 확인해야 범죄를 확정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자 했더니 너는 유죄다 그래도 대신에 벌금은 1년 뭐 집행유예 1년 해줄 테니까 안 내게 해줄 테니까 뒤로 빠져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어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여튼간 투표관리관 도정 문제 요거 인쇄하게 돼 있는 거 요게 부정선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거 인쇄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에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몰랐거든요. 야 도장이 찍히긴 찍혔는데 너무 똑같아. 네 처음에는 이게 인쇄하게 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도장이 균일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상태로 같은 위치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고 저거 혹시 저거 인쇄한 거 아니야? 인쇄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법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도장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장 찍었으면 다 위치가 달라야 돼. 조금이라도 삐뚤빼뚤. 근데 다 똑같아. 야 이거 인쇄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법 위반이다. 했더니 이제 소송에서 제 주장을 했더니 상대측 변호사가 이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84조 3항을 그때 저도 봤어요. 법만 봤을 때는 위법인데 규칙이라고 딱 맞아요. 그 규칙하고 법하고 뭐야? 상충돼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법은 도장 찍으라 했는데 왜 여기서 규칙은 인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아무 데서나 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 데서나 출력해야 가짜 용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드루킹 같은 그런 어떤 그 출판사 사무실 딱 만들어 놓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프린터기 수십 대 갖다 놓고 막 출력해내요. 그 가짜 용지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누구를 막 찍어요. 1번 막 찍어. 근데 어떻게 이제 가짜 투표를 만들어 놨다가 싹 투표만 바꿔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런 범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 용지를 막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개표장 갈 때 싹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지지율 조작, 지지율을 딱 높여놓고 개표 조작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길거리 밑에서 열심히 그 지지율 조작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지지율 조작의 어떤 그 의도를 깨보고 싶은 거예요. 지지율 조작을 왜 해요? 이렇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개표해도 선거해서 당연히 득표를 이만큼 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얘네들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라죠. 아르바이트 아니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알리바이. 그런 목적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뭐 이제 관심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좀 관심을 갖다가 다 그냥 손을 놔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소송 들어갔는데도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래요. 몇몇 국민들만 나서갖고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야 이거 부정선거범들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이제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는 있는데요. 우리 힘만 갖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봐요. 네. 절대적인 숫자로는 부정선거에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는 국민들의 숫자는 적은데, 절대수는 적은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정 그 시점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많이 증가했고, 요 정도 관심만 갖고도 부정선거범들이 부정선거를 아주 수월하게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원래 이제 도둑놈들 감시를 하게 되면 한 놈의 도둑놈을 10명의 경찰이 못 지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비슷한 말들.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면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하고는 달라요. 예. 누군가는 지켜본다고 하면 이제 원래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이 원래가 도둑놈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도둑놈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종범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가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못 본 척하고, 부정선거범들이 하는 거를 못 본 척 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범들. 그런 종범들이 이제, 덜덜덜 떨죠. 혹시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이런 또 여담으로 제가 또 하나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가짜 투표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가짜 투표함이 고발됐잖아요. 그 가짜 투표물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그 투표관리관, 또 참관인들, 여차하면 법에 처벌받고, 또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무원직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떨죠. 예, 당연히 떨죠. 네.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너 고발당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권력을 장악한 그자가 뒤를 봐줄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렇지 않죠. 네, 울산에서 보면 이제 터졌죠. 울산 김기현 씨라는 사람이 후보에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공작이라 이거죠. 그 공작했던 지금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 당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 부정선거범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 저질러서 권력 잡아도 우리 뒤를 봐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에 가담을 못하죠. 네, 쉽게 가담 못하죠. 더구나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감시한다더라. 그리고 걸리면 고발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쫄죠. 그러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맘 놓고 못한다. 맘 놓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지율 막 올려놔봤자 나중에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개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를 감시해버리면 지지율은 올려놨는데 득표율이 못 따라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뭔가 조작한 것과 결과가 소위 아구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봤자 이거 되겠어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자 이거죠.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정상 올리면요, 그 유튜브를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원래 관심이 없는 건지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길거리 미터에서 올리면 2만에 3만에 5만에 막 하잖아요. 이거는 부정선거를 올리면 조회수가 전혀 안 나와. 아니, 부정선거 영상에 관심 국민들은 길거리 밑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20분의 1, 50분의 1도 안 되는 거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쪽은 무조건 뭔가 막으려는 세력들이 이제 낫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관심 가지려고 하면 그걸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 방해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년 이제 저는 총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부정선거범들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
가짜 투표용지를 만드는 걸 일단 막아야 되고, 가짜 투표용지 만든 걸 바꿔치는 걸 막아야 돼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부정선거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든 거를 바꿔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감시에 들어가야 되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